자, 시작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항상 뭐 시작한 멘트는 고정 멘트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2주만에 한 번씩 뵈니까 제가 뭐 한 주 지나면 얼굴 보고 싶어요. 뭐 2주로 보니까 그만큼 오늘 또 열심히 하셔야 되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니까 자, 오늘은 1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방세를 좀 봤다면 이제 국세편의 종합부동산세 보죠. 종합부동산세 아마 어제 정부가 개헌안 발표하면서 토지 공개념 아마 그와 관련해서는 뭐 개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동산의 개론이든 공법이든 뭐 세법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시험 10월 27일 날 아마 어떻게든 언급이 될 거예요. 본시험에 학교론이 됐든 간에 공법이 됐든 간에 또는 중개사법이 됐든 간에 또 세법에 대해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세법서는 이 토지 공개념과도 좀 이렇게 일정 관련이 돼 있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세금 자체가 뭐 과세 크기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에 보면은 이 국세지만은 사실은 보이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이 또 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랬을 때, 자, 시험적으로 가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기본 내용이 있거든요.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하되, 우리가 지난수 정리했던 지방세,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하고 뗄 수 없는 관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되 좀 정확히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일까 한번 개념 정의해보죠. 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이 현재 고액 부동산 자 보유 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부과하는 국세를 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를 정리했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금의 내용을 정리해 갈 때 기본적으로 그 세금 무슨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단순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부과된 세금, 단순히 말하면 등록면허세는 자 재산권 등을 등록하는 데 부과된 지방세, 재산세는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리할 때는 다 띄어버려도 이 고액 부동산 보유한 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하겠다. 앞뒤 띄어버리면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요 고액의 의미하고 요 부동산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과세 기준일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이루어지냐? 자,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럴 때 이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과 동일하는 거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자, 이 보유한 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세제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보유세. 그래서
자, 보유세로서 국세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로서 지방세 하면은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그랬을 때 이 보유세로서 고액부동산, 고액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금액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금액이 고액이다. 그 말.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금액이 고액의 의미를 두면서, 자, 그래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 금액에 대해서, 근데 고액 부동산이죠. 그러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니까 이 부동산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다.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근데 이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지만 모든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과세 대상을 숫자로 부여하면 3이 됩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의 과세 대상을 제가 숫자로 보면 자, 5개 물건이 재산세 물건인데 종합부동산세 물건은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그 고액부동산 보유환자에게 부과되는 게 종합부동산세로서 이 보유환자, 당연히 보유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개인과 후변 구별 없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어진 겁니다. 개인 소유 고액부동산이든 법인 소유든, 그래서 너무 개인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이 부동산 가격 도모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이유는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된 게 있거든요. 뭐 대상서 제외한다는 건 부과 안 하는 물건이 있다. 또 부동산이지만 종부세를 부과 안 하는 물건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기본 바탕이 뭐냐면 이 부과 목적을 부과 또는 취지,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과 안 한다고 그래. 목적이 맞지는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국세니까 세수 확보도 있지만은 기본 목적이 뭐냐?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부과 취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바탕을 깔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뭐 그러면 그걸 따지지 말고 처음에 정부세가 노정부 때 신설을 시킬 때 그런 목적 취지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만약 문제에서 뭐 종합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지문이 나왔어. 본인이 그래. 말된 소리라. 그렇다.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야. 제가 항상 그 세법 첫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세법도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거는 좀 받아줘야 되죠. 거의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법에 정한 대로니까 하셔야지. 여러분이 개인생활 너무 집어넣어버리면 정리 못하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가 부과 취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로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더라.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부가 세금을 부담하고 거두는 부가징수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제도, 부가과세 제도한 세금으로 굳이 꼭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과세 제도인데 부가과세 제도는 징수 방법을 보통 징수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자,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부가징수하는 국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 외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외로 허용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외로 허용하는 국세가 종부세로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금은 뭐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야 되냐 아니면 고지서를 과세관자가 세금 계산해서 부과를 하냐 그 둘 중에 그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자, 과세권자가 계산해서 보내는 세금인데 의무자가 싫어요. 내 알아서 할게요. 그럼 그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허용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이런 경우는 시험에 3번 정도 언급이 됐다. 그 말을 기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가과세제도 외에는 신고로 뒤바뀌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징수한 세금으로 구분을 하셔야겠죠. 한편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당연히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지금 물세와 인세로서 정리할 때 또한 물납과 분할납부 와 관련해서 물납제도는 폐지, 분할납부는 가능한 우리가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가지고 특징을 정리했는데 180페이지 왼쪽 하단에 봐보시면 목적도 나왔고 특징도 나왔죠.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181페이지에 용어 나오죠. 종부세 사용한 용어에 뭐 시군구, 주택, 토지,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넘겨보세요. 세대 나오죠. 바로 정리하는 세대는 양도소득세 세대와 기본이 같습니다. 개념이. 자, 그래 놓고 공시가격이 또 나오죠. 공시가격. 요즘에 이 공시가격 갖고 논란되고 있죠. 어떤 거 가지고? 공시가격. 에버랜드. 공시가격, 공시지가 땅, 말도 안 되게 저평가 나오면 말로 고평가 되고, 그게 지금 공시가격이거든요. 자, 그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의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도 보유세가 되니까는 공시가격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을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는 183페이지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봐보세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부동산인데 제가 종부세는 재산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지방세, 재산세는 자, 과세문구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주택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 과세 대상인데 재산세의 주택은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데 별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별장은 주택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재산세의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자, 주택은 주택인데 별장을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결론,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종부세 부과 취지 목적 참 다 하겠지만은
부동산 가격 안정 토모잖아요. 자, 그리고 고액이잖아. 그쵸? 고액. 비싼 거잖아. 그래? 가격 높은 거. 그러면은 일반 집하고 별장하고 둘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일반 집하고 별장이 보면 어느 게 가격이 높습니까? 거의 일반 사람 다 별장이라고 안 그래요? 아, 별장은 비싼 거 안 비싸요? 별장 한 돈 1,000만 원 있으면 삽니까? 좀 반응 좀 해주고. 그게 워낙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종부세 대상 나면 99%예요. 100% 나오는 게 별장이에요. 기본을 안 해두면요, 안 들어 정리 안 해두면 너무나 왜 거기 걸려드니까. 별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또는 제외된다. 그러면 별장은 당연히 고액이니까 종부세 대상 되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섬세조안에서 주택이 되지만 별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분 재산세 복습. 토지분 재산세 지금 페이지 18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시작. 고마워요. 말로 하든지 분, 별, 정으로 말로 하든지 말하기 싫으면은 제시쳐. 왼손 팔, 오른손 몸통. 왼손 팔하면 분리과세 대상, 오른손 별도 합산과세, 몸통이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는 이와 같이 왼손, 오른손, 몸통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하면은 몸통,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 재산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면 대표로 나대지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죠. 지상청창물이 없는 땅. 자, 그러면은 별도 합산 하면은 영업용, 사업용,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대표인 별도 합산이었죠. 이 학업용 건물 땅. 상업용, 영업용 건축물의 땅이 오른손 별도 합산 과정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왜? 토지분 재산세니까. 왜? 상가 건물의 땅은 상가 건물은 건물분이고 상가 땅은 토지분 대상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가 건물의 땅,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하면 왼손 위쪽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높은 과세, 사치성, 아래쪽에는 농사짓는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가 대표로 왼손 아래쪽이지. 자,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뭐 높은 과세, 낮은 과세.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토지분 재산세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지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잡은 나머지는요, 종부세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의 대부분제가 여기에요. 설명 마무리 하겠지만은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 이제 자, 건물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입이 부끄럽지만은 다시 한 번만. 건물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감사합니다. 다 알아. 그래서 걸르지 마라. 그 말이. 종합 부동산세지 종합 토지 주택분세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건축물은 부동산이잖아요. 하지만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아마 시간 상당히 흘러갔는데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은요, 종합 부동산이 뭔지 모르지만 건물이 상가 건물이 종부세 대상이냐 물어보고 아니냐 물어보면요, 부동산 아니야 그거? 된 줄 알아.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합 부동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축물인지 상가 건축물의 땅인지 이 학원 있죠? 이 건물, 이 건축물은 종부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숫자 3이라고 썼죠. 해당되는 걸 제가 3개 쳐놨잖아요. 쳐놨죠? 자, 그런데 주택분의 주택, 토지분의 종합합산, 토지분의 별도 합산이 또 복수, 재산세, 우리 지방세, 재산세 공부할 때 표준세율은 재산세는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 계단 그래프가 있었죠. 재산세 계단 그래프가 3군데 있다고 그랬어. 그 계단 그래프를 좀 암기틀 잡아드렸죠. 계단 그래프 암기틀 주, 일, 사, 이름이 일사, 성이 주시, 직업은 변리사. 변리사가 특허 등을 소송을 종이에 쓴다 그 말이야.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의 계단 그래프는 주택분 재산세 주택 주일사, 토지분의 종합합산 종이요, 토지분의 별도합산 별리사, 그 3군데밖에 없어요. 초과 누진세율은.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막대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에 있어서 막대 그래프가 있는 계단 그래프는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제가 비교한 거 아닌데 연관했을 때 뭔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의 세율도 같이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재산세 세율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율의 구조가 종부세를 끌고 올 때 초과 누진세를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바탕을 깔아놓고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할까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주택,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분의 별도 합산으로 순서 아니지만 토중, 토별로 이렇게 종부세를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의 대상은 토종, 토별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재산세는 5가지 물건에서 토건지, 선항 이렇게 5개를 정리했죠. 네, 주택 중요하니까. 네, 종합부동산세는 토종, 토별 이렇게 대상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별장은 4% 비례세율이잖아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방세, 재산세를 부과해서 좀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하려고 2차적으로 부과된 게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런데 별장 등은 1차 재산세 부과할 때 비례세로 세율을 높게 부과해버리기 때문에 2차적인 부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용 땅 이런 게 오히려 가격이 높은데 정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주인데, 그러면 내보세요. 이 주택분 재산세에서 자, 과세 대상서 제외된 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주택 대상은 우선 대상 종부세 부과 안 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합산 배제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 종합부동산 주택분에 제외된 주택이 돼요. 자, 원래 만약에 또 부동산세인데 앞에 종합 붙었잖아요. 그럼 종합은 자, 전국 단위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단위로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소유자별로 합산하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데 그 여러 층과 전국의 땅에 주택을 합산 안 한다 그러면 합산 안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합산 배제 주택이 오른쪽 하단부터 한 장 넘겨서까지 엄청나게 나와 있어. 그거 보시려고? 시험 나와 맞으려고? 그것도 책본과 수정이 안 된 것도 있는데 또 개정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좀 행위 붙여가지고 합산 배제주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이 있어.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 그래서 사원용 주택이 있어. 그래서 다음에 미분양 주택이 있어. 미분양. 그 다음에 노인 복지주택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사가 빠졌어. 가가 빠졌어. 그래서 임기사 가 미인이다 그 말이에요. 임기사가 미인이다. 오른쪽 중간에 이제 큰 틀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숙사의 기 1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숙사 기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의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들은 문화주택이 나오거든요. 등록문화재 미인등인데 저는 오히려 가가 지금 네 번째가 가잖아요. 원래 미분양주택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 보육시설 놀이방 등. 그래서 저는 이게 가라고 하면 저기 조사, 이게 성임씨야. 이름이 기사님인데, 임기사가 미인이다. 그 말이야. 미인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안 한다. 그 말이야. 또, 말 잘해야겠습니다. 또 말 잘못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임기사가 미인이다. 이렇게만 좀 잡아주라. 그 말이야.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씩 잡았지만 뭔가 임기사가 미인이다 이러면 뭔가 구분되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토주택을 대상으로 제외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다시 한번 대상은 주주, 토종, 토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바탕이에요, 바탕. 이제 바탕을 깔았으면 이제 과세고 납세 의무자부터 봐보자 그 말. 그래서 어제 180 넘어요. 190페이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자, 이후로는요 정리할 거 몇 개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 분만 하시면 99% 맞을 수 있어. 이걸 잡아놓고 종부세가 내용이 적지 않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그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 본인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세금 내용이 깊이하고 엄청 많이 하고 시험장 같은 게 안 나오면 얼마나 허탈해. 그럼 어떻게 뭐가 나오든 간에 안 틀리게 할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잡기 위해서 저는 설명도 드리지만은 핵심은 여기 이걸 반복하면 돼요. 주주, 토종, 토별 반복하면 돼.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몇 개 더 남았어. 그중에 이제는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는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 금액 초과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기 전에 기본이 종부세는 재산세 의무자로서, 그 말은 재산세 의무가 없으면 종부세 의무도 없는 거예요. 재산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그러면 재산세 의무는 다 종부세 의무냐? 그러지 않아. 재산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금액 초과한 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재산세 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는 주주, 토종, 토별로 구분이 됐었죠. 종부세 대상은 주주, 토종, 토별. 자, 그래서 주주, 토종, 토별.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주택분 재산세로서 자, 과세 기준금액이 6억이다 그 말. 자,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기준금액은 5억이다 그 말.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별도 합산과세상은 기준금액이 80억 원이다 그 말. 이 6억이나 5억이나 80억 원이 과세 기준금액 고액인데, 고액 부동산은 이 고액인데, 이 기준금액이 고액인데 똑같지 않아. 주택분 종부세는 6억, 토지분의 종합합산은 5억, 별도 합산은 80억 원으로 구분되는데, 그 보세요. 6억 초과한 자, 5억 초과한 자, 80억 초과한 자가 종부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니까 하수를 올렸죠? 초과한 자. 그래서 6억 초과한 자, 5억 초과한 자, 80억 초과한 자인데 6억이나 5억이나 80억 원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다 그 말.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 이때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말에 공시할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공시가격. 토지는 5월 말에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 합한 금액의 6억 80인데 그 합한은 전국 단위로 합한다 그 말이에요. 전국 단위로 합합니다. 합하는데, 그 합함에 있어서 소유자별 합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단위로서, 시군 단위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서 소유자별 합산과세입니다. 소유자별 합산과세로서 소유자 하면 개인별 법인. 그래서 자, 다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다른 말로 인별 합산이죠. 요 인별하면 개인도 인이고 법인도 인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법인별로 과세한다 그 말이에요. 인별.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인별 합산과세를 의미해. 자, 그래서 자, 소유 합산인데 그 합산은 전국 단위로 합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합산 과세지만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천이 있었지만 현행은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별, 빈별 합산이어도 세대별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세대별 합산은 뭐냐면 본인 소유 집도 있고 배우님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들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세대 구성을 하고 있다면 다 그걸 합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유자별 합산하는 거지 세대별 합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이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인데, 자 보세요. 참고로 집이 소유자가 갑돌이가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 영등포에 아파트 한 채 있고, 파주에 집 한 채가 있고, 그리고 대구에 또 집 한 채가 있어. 집이 세 채야. 세 채? 그러면 세 채에 대해서는 만일 서울의 집이 5억짜리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파주의 집이 3억이야. 죄송합니다. 좀 가격 낮출게요. 대구 집은 2억이야. 더 낮출게. 그러면은 5억이고 3억이고 2억이잖아요. 그러면 다 집 보면은 6억 안 넘었잖아. 하지만 전국 단위로 합하기 때문에 다 갑의 집이죠. 다 합산합니다. 얼마요?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6억 초과했죠. 종부세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국에 합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6억과 5억과 80억이니까 그래서 저는 6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80억 원이 억 단위잖아요. 그죠? 억 단위. 그래서 이걸 뭐 저는 뭐 독특하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임 있잖아요. 뭐 우리 여행 가다가 뭐 단체들 가다 보면 게임 놀이가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응? 놀이 게임 많잖아요. 일반 그 369 게임 있잖아요. 뭐 369 해가지고 몰라요? 근데 세버스 제가 게임 하나를 만들었어. 그게 종부세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 종부세 게임. 종부세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 법의 순서는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주택분은 6억이잖아. 다음에 토지분의 종은 5억이죠. 토지 별도는 80억이죠. 80억. 그래서 숫자가 6이니까 6이고 5고 8이고 0이죠. 80억이니까 억 단위죠. 그래서 종부세 숫자 게임은 마지막 숫자 당한 사람 돌아가면서 당한 사람은 6, 5, 8, 빵 하면 반응 왜 이래? 저 게임이니까. 그래서 6, 5, 8, 빵. 이렇게 종부세 게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빵인지 아세요? 6억 되잖아요. 5억이잖아요. 별도, 토지분의 별도면 8억이나 80억이에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 같으면 또 로또 좀 관심 있잖아요. 안 그래? 그런 업소는 주로 대화 내용 중에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귀에 들리는 거 대화 내용 중에 얼마나 된 것 같으냐? 100억 정도 됐대. 100억 당첨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당첨된 사람이 그래.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아니면 또 다 없어지고 또 오히려 쪽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사람이 뭐야? 묻어. 뭘 묻어? 상가당 하나 사라 그 말이에요. 아니 땅을 사든지 그냥 상가 하나 사서 묻어둬라. 그래야지 안 없어지지. 응? 그냥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다 또 뜯어가 버리니까 묻어. 응? 상가금을 한 100억 정도에 세면 상가금 100억짜리 사면 괜찮지 않아 그래? 임대수익만 해도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월 얼마씩 나오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왜? 그 원금 안 없어지고 매달 얼마씩 나오니까 안 그래요? 저도 사실은요, 뭐 부동산 관리주는 모르지만 향후에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연금도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연금도 없어요.
개인연금 이런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응? 그러기 때문에, 그죠, 뭐예요, 좀 웬만하면 뭐 얼마 안 되는 것도 한 상가 건물 하나 해가지고 한 3개, 사무, 전부 2개, 3개 내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월 한 뭐 얼마씩은 받았는데 안 그래요? 아까 그 생각 다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 로또 당첨되면 사면 돼서 그런데 당첨자가 물어본 거야. 에이, 세금 생각해야지. 그래서 뭔 세금 생각해보니까 뭐 재산세도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더라고. 종합부동산세. 왜? 한 상가 1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 걱정을 해야지 안 그래요? 100억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겠어. 제가 한마디 해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만 그렇게 종부세 이야기하면 입을 확 찢어버립니다. 누군데 그럽니까? 걱정 마세요. 종부세 전혀 관심 없어요. 응? 재산세는 당연히 관심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부세 하지 마세요. 100억짜리 상가인데요. 응? 100억짜리 상가인데요. 상가 100원 시세잖아요. 응? 공시가격 80%도 안 되거든요. 많이 들어 80%도 안 돼요. 그런 일 보세요. 100억인데 원래 상가 땅이 한 70억이고 상가 건물이 한 30억이야. 한 100억 더 있으니까. 응? 건물이 구조 있어가지고 100억이야. 그러면 땅은 70억이고 건물이 30억이잖아요. 응? 건물 자체 대상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땅도 80억 넘어야 돼요. 그게 70억? 80억? 정말 대상지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00억 정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종부세가 뭐 관심도 없냐? 말도 안 소리죠. 일반 다 물어보세요. 상가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뭐 고민 없다? 아니, 관심 없어. 기준금액이 80억이에요, 80억. 그것도 공시가격. 땅 공시가격이 80억이면요. 시세가 120, 30억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땅은요, 60%도 넘는 안 해요. 70%대 육박은 거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저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 합한 금액이지 실제 거래가 합한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럴싸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유세인데 어떻게 뭐 거래가 돼? 그렇게 알지? 팔고 사요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뭐 만약 시험이라는 것은 6억이든 5억에 집에 대한 6억을 실제 그렇게 합이 6억이다. 그럼 그럴싸하는 거야. 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로 바꾸면 왜? 다음 세금인 양도 소득세 공부할 때는 또 기준시가는 별로 안 중요해. 공시가가 별로 안 중요해. 실제 거래가에 얼마 실제 주고 팔았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 워낙 강조한 거야. 이게 실제 거래가 이거. 그러니까는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렇게 바꾸면 또 그럴싸하는 겁니다. 세금은 전혀 성격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게임 해야죠. 6, 5, 8, 빵! 해주면 안 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 여기까지만 알아도 90% 종부세 문제 맞습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 몇 개 덧붙이기를 좀 이제는 보세요. 이제 이 주택부는 의무자인데 이제 자. 세금은 과세 표준해야겠죠. 그럼 과세 표준을 알았으면 세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곱해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종부세 과세 표준도 주주, 토종, 토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보세요. 합한 금액, 합한 금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가액 비율 고반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표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만든 비율로서 8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100%까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현행은 80% 쓰지만 그 80%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60에서 100%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공시 합한 금액의 과세 표준은요 그 기준금액 고액부동산의 고액이 그게 과표가 아니라 그 합한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뺍니다. 기준금액이 6억, 기준금액이 5, 기준금액이 80억.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제가 방금 그랬죠? 갑돌이가 서울에 5억짜리, 파주에 3억짜리, 대구에 2억짜리 집을 소유했다고 그랬죠? 전체가 10억이라고 그랬죠? 합산금이 10억. 10억이 과표가 아니라, 의무수는 10억이 아니라 10억에서 6억을 뺀다. 그 말이. 그냥 4억. 4억에다가 4억도 아니고 거기에 비율을 곱해. 그게 비율이 80%예요. 80% 곱해가지고 3억 2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10억도 아니고 10억에서 6억을 빼서 그 금액에도 80%또 곱해야 됩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은 강남에 잠실 이제 뭐 평창 동계가 끝났지만 이제는 그래도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 그 평창 강릉 같은 데 그 선수촌들 같은 경우도 아마 분양할 거예요. 88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때 잠실에 선수촌들 있잖아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촌 분양했거든요. 그때 당시 한 1억 한 2, 3천이면 샀었어. 한 30평형대를. 그 당시에 88 때. 제가 압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게 얼마 갑니까? 14억 5억 갑니다. 몰라요? 사무실 송파. 또 그나마도 재건축 바람도 불고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그런데 이제 살면서 그때 당시 젊었어요. 그때 젊었는데 집 한 채를 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번뜩인 사람인지 안 그래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는데 퇴직도 다 했어. 나 이거 88년도에 30대 했으면 지금 얼마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이제 집도 없어. 그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얼마나 15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야. 부럽지 마. 근데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속옷을 6억 넘었잖아.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이 무슨 부동산 가격이랑 투기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이야. 그래? 그래? 뭔가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과표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 세대 원중 한 명만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를 산정할 때 3억을 추가로 빼주겠다. 3억을 그 말은 9억까지는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3억을 더해서. 원래 6억 기준금액인데 세대원 중에 한 명만이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더 빼서 9억까지는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3억을 빼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3억을 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비율을 곱해서 비율 세율 하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그 초과누진이 5단계, 3단계, 3단계에서 말도 안 합니다. 주택부는 0.5에서 2%까지, 토종은 자 0.75에서 2%, 토별은 0.0.7까지 3단계가 있는데 관심 없어요. 초과 누진세를 구조만 알면 돼. 자, 그럴 때 세액을 산출했다 그 말. 이 세액을 산출로 부과하면 되는데 뭐 이중과세로서 재산세 상당을 빼는 건 관심 없어요. 이 세액을 산정해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더라 그 말. 세금 계산 다 해서 빼주는. 왜냐면 자, 1주택자는 3억을 추가로 과표할 때 빼줬는데도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좋다. 더 빼주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둘 수 있더라 그 말이야. 세액공제. 파이널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세액공제가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더라 그 말이야. 자, 연령별은 연로자 우대공제, 나이를 많이 드신 경우. 다음에 보유는 장기 보유자, 오래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 말이야. 가기 전에 연령하고 보이는 중복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부터, 보유는 5년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 70, 20%, 70, 30%. 자,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가 있거든요. 그냥 듣고 가라 그 말. 이것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아니면 20%, 40%, 60세, 65세, 65, 70, 70 이상 구체 나온 적도 없어요. 그 세액공제라는 게 알고 있냐 없냐. 왜? 양도세라면 중요시하지만 지금 나보자 한 문제 나오는 건 자 지역적으로 내겠습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관심을 두되 이렇게 간결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주라 그 말이. 그래서 중복이 어디 중요해. 그래서 성역을 가둘 수가 있다는 걸 표시하겠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의 추가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죠. 근데 세부담 상한제가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주주가 됐든 토종이 됐든 토별이 됐든 세부담의 상한율은 동일하게 150%입니다. 자,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율은 150%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 재산세는 주택은 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종부세는 다 150%, 주주도 150, 토종도 150, 토별도 150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192페이지, 3페이지. 193페이지 주택분 상한 나왔죠? 넘기면 195페이지 토지분의 디귿 세분 상한 나왔죠? 196페이지 디귿의 세분 상한 나왔죠? 다? 자, 똑같이 150%짜리다. 그 말이. 자, 이제 마지막 198페이지 봐보세요. 납세 절차.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뭐 납세 나오는데 봐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2월 1일이죠? 선생님. 네. 종합부동산세는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 12월달 1일부터 15일이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부가징수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런데 의무자가 신고 납부했는데 그 신고 납부 기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과세에 주된 납기나 신고납부의 신고납부 기한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납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달인데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납세지는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의무는 개인으로서 그래서 이 납세지는 의무자가 개인과 법인 구별해서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 법인일 때는 법인세법 규정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물건 소세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무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전 분할납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분할납부 기간은 2달이죠. 2개월 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는요 재산세하고 맞대면 돼요. 개정이 돼서 납부 500만 원 초과도 똑같고 분할납부 기간도 2달로 똑같고 나눠내는 금액은 오이소주 오삼불고기 있었죠? 그 패턴 똑같다 그 말. 왜? 나 500만 원 초과가 요건이니까. 그래서 분할납부는 종부세 분할납부는 재산세 분할납부하고 맞대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래야 재산세 개정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2달. 이렇게 정리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조금 칠판이 있지만 아마 다음에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칠판 한 판이에요. 저는 2판 안 씁니다. 피자 한 판 먹듯이. 정보 쓰고 한 판이에요. 이걸 다음 판 쓰면 잘 안 보이니까 꼭 정보서는 한 판으로 끝내야 한 판으로. 그래서 딱 종부세가 뭐냐 이제 향후에는 이런 거 잘 안 쓸 거 아닙니까? 개념들은 한 판이니까 한 판에 대상이 뭐냐? 주주, 토종, 토별, 기준금액 658 빵.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규정, 3억 추가 세액공제, 그 다음에 부가과세 제외 납기, 이런 것들만 잡아놓으면 거의 시험에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소득세 국세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